리캅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예정인데요. 유튜브 하단에 링크를 걸어서 강현천 선생님 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놓을 예정입니다. 논문을 읽고 영상을 보시면 더욱 좋겠지만 혹시 그 사전에 읽지 못하신 분도 한번 이 설명을 듣고서는 읽으시면은 아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영상 매체의 특성상 저희가 그 강현천 선생님이 논문이 가진 그런 장점 혹은 그 자세한 논의를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짧은 요지만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2부에서는 강현천 선생님께 한번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논문 내용의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제 논문 제목이 다르마끼리띠의 소멸 무원인론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주제를 크게 나누면요. 첫 번째로 이제 그 7세기 인물, 보통 이제 법칭이라고 불리는 다르마끼리띠가 사실은 찰나멜 논증이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두 가지 이제 패턴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문제고, 또 그 다음은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소멸무원인론 혹은 뭐 본 논문 이제 제목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소멸을 통한 추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다르마끼리띠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는지를 이제 조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통해서 실제로 이제 이전에 그 연구에서 그 이루어졌던 이제 바스반두라는 이제 아비달마 구사론의 저자인 바스반두와 다르마끼리띠의 그 찰나멜론 그리고 찰나멜 논증 사이의 영향관계에 대해서 기존에 그 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좀 재해석할 수 있을지 또 재정립할 수 있을지에 관한 얘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르마끼리띠의 이제 찰나멜 논증을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원래 이제 세 가지긴 하지만 한 가지는 이제 거의 나오지가 않아서 두 가지라고 보통 통상 나눕니다. 수많은 논증들을 다 이제 두 가지 무리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게 이제 프라우발러와 이제 그 제자인 스타인켈러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로 비나시트바 아누마나라고 하는 거고, 보통 이걸 해석할 때 소멸에 근거한 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멸을 하는 성질 때문에 소멸을 하기 위해서는 찰나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이거를 보통 이제 소멸 무원인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바스반드에 의해서 창안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트바 아누마나라고 해서 이제 존재에 근거한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들은 이제 그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찰나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헌상으로 보면은 다르마끼리띠의 그 최초의 저작인 브라마나 마르티카에서 처음에 소멸에 근거한 추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지금까지 해석으로 따르면은 이제 바스반드의 내용을 거의 이제 차용을 한 형태로 들어왔고, 또 두 번째 저작이 이제 브라마나 비니시자야에서는 여기 나온 그 소멸에 근거한 추론도 이제 사용이 되면서 또 새롭게 그 존재에 근거한 추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다르마끼리띠의 조작들에서는 그 비나시트바 아누마나 소멸에 근거한 추론은 사용되지가 않고 요 존재에 근거한 추론을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소멸에 근거한 추론의 그 역할을 보면은 이 브라마나 비니시자 이후에 사실상 이렇게 폐기가 되고 어떤 그 논증으로서의 시대적인 역할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일단 다르마끼리띠가 바스반드의 찰나멜 논증을 수용을 했다가 독자적인 존재에 근거한 추론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이탈을 했다고 하는 시각인데, 과연 이제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걸 그렇게 볼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제가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학계의 제기 중에 이 중에 소멸에 근거한 추론, 이제 비나시트바 아누마나 요 용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카이라는 분이 비교적 이제 최근에 제기를 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비나시트바 아누마나 이제 소멸의 근간 추론이 학계에서 통용되는 말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프라발로라는 그 학자가 이제 만들어낸 말이라서 이제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이름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그 문제제기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비나시트바라는 말을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제 존재의 소멸하는 성질이라는 뭐 요 정도로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논증 근거로 다람쥐떼에게는 사용되고 있지가 않다라는 게 그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실은 이 복하버의 해석에서 소멸에 근거한 추론이 아니라 소멸에 대한 추론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주장이고 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사카이라는 분이 제안한 게 소멸의 외부적 원인의 부재에 근거한 논증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제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학계에서는 많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저기 그 스탠퍼드 철학 백과사전에서 다람쥐떼 항목이 사실은 꽤 잘 적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이 내용이 인용되면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정설처럼 지금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실은 역사적으로 좀 다시 검증을 해보고 또 역사적인 검증을 통해서 볼 때는 이런 그 사카이의 학설이 사실은 그 조금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제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바스반드 이전의 찰나멜 논증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 수많은 뭐 논쟁들이 있었지만은 바스반드하고 관련된 것들만 제가 이제 좀 발췌를 하면은 그 실제로 이제 바스반드 법사전이라는 데서 이거는 이제 진제가 사실은 자기 그 바스반드의 일대기를 그냥 그 중국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쓴 건데 여기서 바스반드의 스승이라는 이제 마누라타가 그 상키아 학파하고 논쟁을 하면서 처음으로 저 존재들은 반드시 소멸함으로 찰나면이다라는 그 주장으로 논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는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때 상키아한테 패하고 사실은 그 상키아가 이제 왕으로부터 이제 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육지디피카라고 하는 그 보통 논리의 등불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키아 문헌에서 여기서도 이제 찰나멜을 주장하는 그 대론자의 그 논증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존재들은 반드시 소멸함으로 찰나멜이다. 근데 여기서 이유를 몇 가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것은 모두 찰나멜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불꽃, 소리, 인식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소멸하는 것들이 찰나멜을 하는 걸 아니까 그리고 사실은 모든 그 존재들의 소멸 방식은 사실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찰나멜을 하면은 사실은 모든 것들이 찰나멜을 해야 된다라는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논증식 형태인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인도 전반에 걸쳐 있는 그 예시들 불꽃 소리 인식이 그대로 나오면서 이게 상대방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주장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들은 이번에 논문에는 소개는 안 되는데 사실은 구사론에도 그 바스반드의 논증에도 잠깐 비슷한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사실은 이제 사물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찰나멜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 아비다르마 사무자야 바샤에 등장을 하는데 그 뭐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면은 이를테면 건물을 처음 세워 가지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을 했을 때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점점 이제 색이 발해가겠죠. 발해가다가 점점 색이 옅어지면서 벗겨질 때쯤 되면은 이 건물이 붕괴가 될 텐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변화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존재들은 다 이렇게 변화한다라고 그 전제를 하는 입장에서 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뭐 파괴가 되는 경우는 일단은 제외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쭉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 찰나찰나 변화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변화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논증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순간이 왔을 때 이게 붕괴된다라고 하는 요 논증인데 이게 왜 찰나멜과도 관련이 되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한 찰나라도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한 찰나라도 지속이 되면은 그 다음 찰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그 다음 찰나에서도 또 그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영원히 변화하지 않을 거다라는 논증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처음 생겼을 때나 건물이 이제 붕괴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원래 색이 바래면서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한순간이라도 변화가 없는 순간이 있다 그러면 이건 영원히 갈 것이다라는 논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를 통해서 찰나멜을 그 증명하는 게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자 보면은 변화가 가능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 변화하는 존재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찬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증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그걸 보면은요, 사실은 예, 예. 우리가 찰나멜론이 그냥 찰나멜을 딱 봤을 때는 되게 어색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이론인데 불구하고 예. 일상적으로 우리는 매 순간 늙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은 예. 상식처럼 다른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예,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과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이런 증명을 보면. 예, 예, 예. 그 나름 이제 고심한 흔적이 있을 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증이 앞에 이제 논증 1, 2번을에서 이제 좀 발전됐다고 할 수 있는 게 1, 2번에서 반드시 소멸한다라는 거를 이제 증거로 내세웠는데 이거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변화한다라는 거를 증거로 내세우면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스반도가 이제 그 찰나멜 논증을 하는 부분을 보기 전에 사실 원래는 요 논쟁 자체가 운동을 부정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존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운동이라고 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를테면은 컴퓨터 디지털 화면처럼 여기서 뭐 실제로 요 화면에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앞에 게 꺼지고 뒤에 게 켜지는 형태를 우리는 그냥 운동이라고 이제 볼 뿐이다라는 이런 것처럼 실제로 요런 이제 입장에서 찰나멜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 운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 찰나멜론이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극장 같은 데서 불이 꺼져 있다가 이제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토끼가 움직이는 게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요 토끼는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요 영상기 안에서 필름만 계속 교체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찰나멜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이라는 게 한 찰나에 있다가 그 찰나에서 사라지고 그 다음 찰나에 생기는 걸 운동이라고 하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디그나가 이후로 예, 예. 개별상이라고 하는 것 예, 예.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실제로 그런 네. 그 개별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찰나멜을 네. 기반으로 해서 그 생긴 순간에만 개념이기 딱 때문에. 있는 예, 예, 그 자료 예, 말하는. 예, 예. 모든 건 찰나찰나만 네. 이게 정체성을 가질 뿐이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비달마 구사론에서 이제 바스반도의 논정을 보면은 내용만 간략하게 추리면은 처음에 이제 유의법은 모두 소멸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소멸한다는 게 뭐냐? 이건 존재가 비존재가 되는 게 소멸이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 비존재라는 거는 사실 원인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존재하는 것만 원인이 있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게 어떻게 원인이 있느냐라고 해서 결국은 소멸은 원인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다른 말로는 소멸이란 건 모두 자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바스반드에 의해서 구사론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 논리입니다. 아까 그 설체부에서 찰나멜론이 계속 처음 나왔다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 그러면은 저렇게 소멸이 무언이라는 얘기는 예. 모든 존재하는 것의 자성이 혹은 본성이 예, 소멸하는 것이라는 예, 것인데 예, 예. 이런 자성적인 사유를 예. 한단 말이야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설일체부에서 맨 처음에 나왔다고 하니까 설일체부는 자성을 모두 법들의 자성을 인정하니까 예. 그 자성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예,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나오기요. 그게 사실은 다르마끼리띠에도 예. 이따가 나오겠지만 계속 그 이어지게 됩니다. 요 개념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바스반도가 한 가지 이제 차용한 논리가 요거를 근거로 해서 그러면은 소멸이라는 게 원인이 없고 다 모든 소멸이 자발적이라고 하면은 그걸 전제한 상태에서 봤을 때 소멸이라는 게 어떤 존재가 생기자마자 바로 소멸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 찰나에도 소멸하지 않을 거고 그럼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는 사실 찰나멜론이 이제 증명되지가 않는데요. 근데 요 두 가지를 엮으면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럼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소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실제로 독자부나 그 바이셰스키 학파 같은 경우에는 저게 왜 대체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유의법은 모두 소멸한다는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소멸해야 되는데 소멸이 일어날 수 없다는 모순이 생기니까 이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찰나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좀 역사적으로 추론을 하면은 아까 봤던 논증 1, 2에서 결국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들은 모두 찰나멜이다라는 논증이 실제로 이제 나왔었고 그리고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선 찰나멜을 해야 된다는 논증도 아까 이제 그 저희가 건물의 예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소멸하는 것들은 찬란해야 된다라는 요 논리는 그 유의법은 모두 소멸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환이 되고, 또 변화하기 위해선 찬란을 해야 된다라는 논증이 실제로는 발생 즉시 소멸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이제 무한소급의 문제로 이렇게 바꾸는다는 측면에서는 요걸 이제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이번에 새로운 논의를 곁들여서 이전의 논의들을 사실은 그 모두 혼합을 해서 찰레메를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라마키리띠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이 다라마키리띠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있긴 했지만, 이제 그 비냐시트바 아누마나기 소멸을 통한 추론이라고 얘기하는 그 논증에서는 그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소멸은 원인이 없다. 그리고 자발적이다. 그 여기서 다라마키리띠는 그러므로 바로 찰레멜이다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렇게 되면은 소멸이라는 게 존재의 본성이 된다. 그 소멸이라는 게 존재가 이미 모든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된다라는 게 돼서, 그 소멸이 존재의 본성이 되기 때문에 요건 이제 다라마키리띠가 새롭게 이렇게 그 넣은 관계고, 존재의 본성이라는 게 그 다라마키리띠 논증식에서 그 관계 중에서 논증식이 성립하는 세 가지 관계 중에서 이제 본성에 근거한 그 추론이라고 할까요? 요것들을 이게 소멸이라는 게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 소멸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존재는 모두 소멸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이전과의 관계를 보면은 그 소멸이 자발적이다라는 거는 사실 바스반드를 그대로 차용을 한 거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두 개의 이제 그 근거와 결론이 역전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스반드는 모든 것이 소멸한다는 걸 전제로 사용을 해서 찰레멜이라는 결론을 이끌었는데, 그 다라마키리띠는 반대로 이게 찰레멜을 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소멸한다라는 식으로 이끌어서 여기서는 어떤 종의 인과관계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배경이 뭐냐라고 살펴보면은, 이 차이가 이제 바스반도가 살던 게 4, 5세기하고 7세기가 사실은 인도의 그 논쟁적 환경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바스반도 이제 구사론에도 물론 이제 외도들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훨씬 더 많이 불교도 내부를 이제 그 비판을 했거든요. 요때에 사실은 이 불교도들의 시대적인 문제 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점들은 정법이란 게 뭐냐라는 거고, 그런데 불교의 사상이란 게 뭐냐라는 것들을 자기들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던 관계였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불교도 내부에서 비판을 가하던 시대였다고 치면은, 그 불교도를 입장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저 1번에 바스반드의 유의법은 모두 소멸한다라는 게 그냥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재행무상을 인정하는 불교도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재행무상을 근거로 해서 찰라멜론을 논증을 했다고 하면은, 다르마키리띠의 시대에는 오히려 반대로 불교도들끼리 싸우는 것보다도 그게 없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은 그 이교도인 힌두교도들과 어떻게 그 대립관계가 형성된 데서 이 불교의 이론을 옹호하느냐라는 게 이게 어떤 시대의 그 중심이 된 상태에서는 재행무상을 전제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재행무상을 힌두교도들에게 증명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됐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재행무상 없이 찰라멜로를 논증해야 된다는 어떤 그 요청이 다르마키리띠한테 들어오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그 재행무상을 통해서 찰라멜을 논증하는 게 아니라 찰라멜을 통해서 재행무상을 논증하려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참고로 이제 존재에 근거한 추론도 약간만 좀 살펴보면은,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하면은, 영원한 것들은 결국 무능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영원한 것들은 변화하지 않아야 영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변화하지 않는 것들은 스스로도 변화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뭔가 능력을 발휘를 했다, 다른 것들에게 인과관계를 미쳤다라고 하면은 미치면서 스스로도 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게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요 논증이 나옵니다. 영원한 게 만약에 그게 막 신이 무슨 뭐를 창조하는 게 예, 그 예. 신의 본성이라면은 예, 계속 예. 창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관찰되지 않으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러고 예. 또 다르마키리띠의 정의에서는 존재라는 게 뭐냐라는 게 그냥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아르타크리아라고 그 인과 효력을 가지는 것들, 인과 효력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존재다라는 정의 안에서 보면은, 존재하는 게 뭐냐? 그럼 능력을 가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냐? 그러면 다음 찰나에만 발휘되고 사라지는 게 존재다라는 정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요 이제 존재를 통한 추론을 봤을 때도 요 앞에 요 발상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소멸하지 않으면은 그냥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들이, 이것들이 영원한 것들은 그냥 계속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게, 발상적으로는 사실 저 맨 왼쪽 논중 3에서부터 계속 사트바 아누마나로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 운동을 부정했던 요 측면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본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게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그럼 영원한 것들은 운동을 할 수도 없는 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입장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가 예, 존재가 무능력하다라는 전제가 예. 그 다르마키리띠의 상대방한테도 인정되는 전제였나요? 아마 인정하지 않았겠죠. 인정을 하면은 힌두교들의 입장에서는 신의 존재를 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또 사실은 또 훨씬 더 큰 스토리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스토리가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그 불교도 내에서 그 이론을 무장할 때 사용했던 그 중심적인 테마가 영원한 것들은 무능력하다라는 쪽으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대로 처음에 나왔던 게, 그러면 다르마키리띠가 처음에 그 비냐시트바 아누마나를 이제 소멸에 근거한 추론을 통해서 수용을 했다가 존재에 근거한 추론을 나오게 되면서 이탈을 했느냐라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그 문제의식을 봤을 때 요 전체를 보면은 사실은 여전히 다르마키리띠는 이 역사 속에 있던 문제의식을 그대로 이제 담고 있었다는 면에서 이걸 이탈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나왔던 그 왜 사카이의 지적처럼 이 그 소멸의 외부적 원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 찰나멜이다라는 외부적 원인의 부재에 근거한 논증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될까, 소멸에 근거한 논증이 아니라라고 생각을 해볼 때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소멸하는 것이 찰나멜이다라는 그 테마 안에서 계속 변천을 거쳐와서 실제로 다르마키리띠 안에서도 그 소멸이라는 게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소멸의 무원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자발적 소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부적 원인의 부재라는 말 자체가 자발적 소멸에 근거한 논증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소멸에 근거한 논증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봤을 때 그 소멸의 외부적 원인에 근거한 논증이라는 대안은 부적절하고, 결국 소멸에 근거한 논증이 브라우벌러가 그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건 아니었지만은, 사실은 우연히도 이게 오히려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반대로 이제 다르마키리띠 찰나멜 논증의 발전 과정 전체가 그 수용하고 이탈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바스반의 난점을 개설하고, 또 시대적으로 또 요구가 달라졌을 때 그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이렇게 이걸 개선하고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라서, 제가 결론에 이제 적은 부분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사상가의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헌석의 논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논증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정황을 반드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의 전체 취지는 뭐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 그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나니까, 강선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이게 훨씬 더 논문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도 네. 다르마키리띠의 시대가 불교도들이 세상 밖으로, 불교도들 안에서 토론하던 분위기 속에서 예. 세상 문을 열고서는 세상과 만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런 그 어떻게 보면 재구성이라고 할까요? 예, 바사운드 이론의 재구성.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돼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이제 토론자분들이 준비해 오신 질문들이 있으니까 2부는 이상에서 마치고 3부에서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